S 라이프. 안녕하세요, S입니다. 최근 전기차가 많이 이슈가 되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전기차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내년에 나오는 차들을 구매하실 분들 대비해서 오늘 참고사항으로 구매하시기 전에 고려하실 사항으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저는 차 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 순위를 매겼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테슬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테슬라가 꼭 좋다고만은 설명하지 않겠지만 다른 타사의 전기차들을 몰아보거나 운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설명은 아마 테슬라를 기반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기차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설명드리면 1위는 금액입니다. 아무래도 뭐니 해도 금액이 우선이겠죠. 돈이 여유가 많아서 제가 좋은 차를 살 수 있다 그러면 아무 상관없고 아니면 돈이 많아서 차가 여러 대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보통 대부분의 일반적인 분들은 한 대나 두 대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아무래도 예산을 책정한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좋고 멀리 간다고 해도 1억이 넘고 2억이 넘어버리면 일반인들은 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최선 순위 1위를 금액으로 잡았고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을 1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위는 주행 가는 거리입니다. 전기차를 지금 상황에서 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유지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도 큰 강점으로 다가오는데요. 물론 환경적인 면도 고려하시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환경적인 부분은 체감하는 데 있어서 크게 다가오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1위로 하고 싶었는데 사실 루시드가 출시되는 입장에 있어서 금액이 엄청 비싸다 보니까 금액을 1위로 잡고 거리를 2위로 했는데 사실상 1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심주행, 다른 자차, 대중교통 병행 등 다른 이유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테슬라 Y 롱레인지를 선택한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배터리 관리 차원에서 운행하는데 10에서 20% 정도가 남았을 때 충전을 해라 하고 완충을 하지 말고 90%까지만 채우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효율 차원에서 권하는 충전 시스템인데요. 꼭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의 테슬라 오너분들이 이렇게 충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같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만 100% 채우는 걸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90에서 100% 사이에 충전을 해놓으면 회생제동이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페달에 익숙해져 있던 분들은 다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해서 불편하다? 근데 좀 가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불편할 정도는 아니지만 가끔 당황스러울 때는 있긴 있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에 10%, 아래 10%를 제외하고 탄다고 생각해보면 결국은 20% 정도를 안 쓰게 되는 셈인데요. 그러면 500km 기준으로 봤을 때 100km를 안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가 500km 넘는 차를 샀지만 제가 타는 거리는 400km 정도를 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테슬라 제 차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였지만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효율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 그러면 300km 차를 탔을 때는 20%를 빼면 60km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200km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것들이 좀 가는 거리들이 길면 길수록 좋은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도 있지 않을까 싶다 보니까 제가 2위로 매기게 됐고요. 그리고 최대 거리가 많이 나와야 아무래도 충전 스트레스가 적어지고 장거리 운행을 할 때도 충전을 자주 안 해도 되는 이런 이슈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실상 1위인 2위를 주행 거리로 잡아봤습니다. 3위는 충전기 구축입니다. 충전기 구축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충전할 만한 시설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니면 또 회사나 회사 가는 거리, 뭐 내가 주로 이동하는 거리에 충전 요소들이 있는지가 중요하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새는 충전기 구축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해요. 뭐 지방을 가지 않는 이상 서울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기차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가끔 가다가 내연기관차가 충전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충전이 다 끝났음에도 차를 빼주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전기가 다양하게 내 주변에 많아야 사실상 불편함이 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주변에 제 집을 살고 있는 기점으로 봤을 때 지하 주차장이나 주차장에 뭐 충전기가 없다. 그럼 저는 최소한 도보 3분 이내에 주차 가능한 충전 시설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지 않다면 엄청난 뭐 양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주행거리가 짧다면 만약에 주유소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주유소 가는 것보다도 못한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3위로 책정해 보았습니다. 4위는 사륜의 여부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대부분의 차들은 현재 2륜이죠. 뭐 후륜이 됐든 전륜이 됐든 2륜으로 운행되는 차들이 대부분이 많고 4륜은 특별한 옵션 아니면 뭐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기존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특별히 하지 않는 이상은 많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전기차나 내연기관차 할 것 없이 뭐 요새는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기술이 워낙 다양해졌기 때문에 눈길이나 빗길에서도 잘 잡아주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차는 사람이 직접 운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특히나 악셀을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4륜을 좀 더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전기차 2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음 차는 4륜으로 가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눈길에서 한번 고생을 하고 눈이 왔을 때 출근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출력이 세다 보니까 이 헛바퀴 도는 게 더 심해지고 차가 돌아버린다라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무조건 전기차로 가는데 무조건 4륜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4륜에 대한 여부를 4위로 책정했습니다. 5위는 히트펌프입니다. 히트펌프는 어디까지나 겨울에만 해당하는 옵션이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겨울은 아무리 짧아도 3개월 이상 되다 보니까 아무리 긴 주행거리의 차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히트펌프가 없다면 겨울철에는 상당히 주행거리가 감소되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다행히 뭐 주차장, 지하 주차장이나 아니면 내가 개인 뭐 차고지가 있거나 이렇다 그러면 조금 덜 하겠지만 아무래도 외부에 세워놨거나 아니면 야외에 노출되는 주차장을 쓰시고 있다면 이 부분들이 상당히 큰 부분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행거리를 많이 좌지우지하는 요소이다 보니까 제가 5위로 선정을 했고요.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50%나 주행거리가 감소되는 차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200km대 차량이라면 50%가 삭감됐다면 이건 뭐 100km대밖에 못한다. 그럼 뭐 거의 매일 충전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하루에도 몇 번씩 충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거리상의 좌지우지하는 영향이 많다 보니까 제가 5위로 선정을 매기게 됐고요. 위에 4륜하고 봤을 때도 뭐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없는 차들도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앞으로는 뭐 전기차들 대부분이 달려서 나올 것 같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요 5위 히트펌프를 5위로 선정하였습니다. 6위는 OTA입니다. OTA는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기술입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대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기차들이 이제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데 앞으로 나오는 차들에는 대부분이 장착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 없는 차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기술로 많은 고객들을 좀 꼬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예로 들어서 뭐 기존의 락 또는 숨겨둔 기능을 업데이트로 풀어준다든지 기존에 있던 기능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오토파일럿 기능이 전에는 우측 레버를 2번 딸깍거리도록 내렸어야 되는데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이후로는 요거를 굳이 딸깍거림 없이 그냥 가볍게 살짝 2번만 내려도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되는 걸로.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전에는 이 걸림에 대해 신경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탁탁 2번만 내리면 가볍게 2번만 내리면 되는 걸로 오토파일럿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편하다. 확실히 OTA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편해졌구나. 편하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요. 전에 예를 들어서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소프트웨어 때문에 꼭 실제적으로 주행 거리가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표시되는 거리상으로는 늘었기 때문에 다들 OTA에 대해 또 한 번씩들 또 혹하는 경우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능들은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필수들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되면 겉에 차체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굳이 차를 선택하지 않게 되는 변수도 있다 보니까 아마 회사들에서는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왔던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경우는 OTA가 빠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소비자분들이 고객분들이 좀 많은 항의를 했었죠. 좀 넣어달라. 근데 이번에 제네시스 GV60에는 또 포함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아무래도 넣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OTA를 6위로 선정했습니다. 7위는 기타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마지막이라고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 나머지라는 부분들은 개인적인 취향의 옵션, 휠 사이즈나 휠 모양 아니면 내부의 인테리어 이런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한 옵션을 보고 또는 차량 디자인을 보고 이런 것들을 그냥 7위로 기타로 선정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내연기관 차를 탈 때는 이런 것들을 따라서 원래는 차량을 구입해 왔었죠. 옵션이나 디자인 또는 그런 것들 금액들 보고 이렇게 차를 골랐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떤 차량들의 동일한 조건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는 거리도 틀리고 이것저것 OTA가 있는 부분, 히트펌프가 있는 부분, 4륜이냐 1륜이냐 이런 것들이 점점 다양하게 아직까지는 나오다 보니까 동일하게 옵션이 적용되는 것들이 조금 드물죠. 그래서 차체 재원만 가지고 차들을 비교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능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면 조금씩 차이들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는 전기차는 이런 것들보다 이 디자인이나 옵션들보단 좀 더 위에 있는 순위들에 있던 것들을 우선적으로다가 순위를 매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나머지들을 다 7위로 뺐고요. 그래도 개인이 난 아이오닉 5의 디자인이 너무 좋아서 키로수 안 보고 사겠다. 이런 거는 상관이 없겠죠.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순위를 매긴 거다 보니까 차량을 구입하시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개인들이 마음에 드시는 차를 고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선시 되는 거겠지만 저 같은 경우엔 지금 이제 오늘 순위를 매기면서 이런 부분들을 7위로 매겼고 나머지 위에 것들이 더 중요하다. 특히 전기차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순위를 매기게 됐고요. 오늘은 이렇게 전기차 구매할 때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고려할 사항들을 순위를 좀 매겨봤는데요. 일단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차 투버도 아니다 보니까 다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정보가 틀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마무시하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서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차를 사면서 공부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제가 카페에서 보고 들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했을 때 전체적인 느낌이 이렇다 라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제 모델 Y 럭키하고 다양한 저의 일상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계속 테슬라에 대한 이슈들로만 계속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테슬라를 사면서 이렇게 제 채널이 만들어지게 됐고 제 채널들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많이 꾸며가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하고 제 채널로 인해서 소소한 즐거움과 작은 도움 이런 것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